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남구가 강남구청에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광복회 강북구지회가 김인현 3.1 만세운동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종로구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들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지정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경남 창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를 합쳐서 100만. 그리고 또 수도권의 특례시를 3군데 지정하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용인, 고양, 수원 이렇게 인구만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특례시를 못붓듯이 쏟아놓으면 결과는 빤합니다. 또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였는데요. 당시 경찰 대응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심재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 관련 코드제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긴급한 경우인 코드제로의 신고를 받았지만 2시간 뒤에야 경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경찰이 부랴부랴 내부 진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역삼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고 버닝썬 클럽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보안 요원의 말만 듣고 철수한 겁니다. 하지만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확인한 바라고 거짓으로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버닝썬 관련해서 취재는 하는데요. 혹시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아 그거 여기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실 것 같으면 나가주세요. 아 이렇게 하나만 물어봐. 지금 녹음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또한 지난 12월 버닝썬 사건의 폭행 피해자 김 씨는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상해를 당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김 씨를 가해자로 버닝썬 이사 장 씨를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경찰은 체포 이후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갈비뼈가 부러진 김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대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대응에 총체적 문제가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들 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JC 뉴스 심재영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 명상도구인 싱잉볼을 활용한 강연과 반려동물 케어에 관한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강남구청 본관 1층에서 싱잉볼 강연이 열렸습니다. 싱잉볼은 힐링 명상 도구로 두드리거나 문지름으로써 발생하는 파동이 몸 깊숙이 전달돼 몸과 마음을 단시간에 이완시키고 안정시킵니다. 점심시간에 열린 이번 강연을 통해 구청 직원과 구민들은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삼성 일동 문화센터에서는 반려견과 행복한 동행 교육을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행동학과 동물 케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혜진 수의사가 기초 건강관리를 위한 7가지 행동학을 안내하고 차진원 수의사는 강아지 입양부터 건강관리, 노령경 관리와 이별 준비 등을 강의했습니다.
강복회 강북구지회가 김인현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식전 공연과 강연회, 헌시 낭송 등에 이르기까지 가슴 뭉클해지는 무대들로 꾸며졌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강연회가 지난 20일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강북구청이 후원하고 강복회 서울시 지부 강북구지회가 주관한 것으로 강복회 회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서예 퍼포먼스와 사물놀이에 이어 바이올린 독주로 듣는 독립군가와 스코틀랜드 민요 석별의 정에 곡조를 붙인 애국가 연주 등 다양한 식전 공연으로 서막을 알렸습니다. 학술 강연에서는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종찬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과거 100년을 반성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우리의 각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김인현 만세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시낭송이 진행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역사 강연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종로구에서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함께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관식에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보고와 지원센터 건립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함께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요. 내 아이가 첫 사회생활을 하는 곳인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민간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남동 3곳, 오포읍 1곳, 총 4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아파트가 입주하면 사립 어린이집이 들어와 임대료를 냅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신청했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며 유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소당 1억 2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제공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20년간 무상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정원의 70%를 단지 내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 국공립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무사히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동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크고 넓은 통유리를 설치해 내부 공간을 학부모에게 개방하고 아이들의 손길이 닿는 가구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데다가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국공립이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보육료 부담에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어요. 실제로 49명 모집에 대기자 수만 300명이 넘을 만큼 인기였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개수는 350개.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7개로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의왕시는 의왕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지난해 참여위원회 활동 경과 및 2019년 활동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야간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전화로 먼저 당일 저녁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오후 8시까지 강릉시청 민원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또 여권 신청 후 발급된 여권을 받기 위해 시청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는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택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 신청 후 5일 이내로 여권을 받아보실 수 있고 택배 수수료 3,200원을 착불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속초시는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환경부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수관망 블록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 정비를 통해 정수된 수돗물의 누수량 절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환경부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계적인 상수관망 블록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 정비를 통해 정수된 수돗물의 누수량 절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속초시 전역의 상수관망을 41개 구역으로 블록화하고 노후 상수관로 92km 정비를 비롯해 누수 탐사와 복구,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횡성군 갑천면 일대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물의 날 기념 행사 및 호숫길 5구간 추가 노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제27회 세계 물의 날인 지난 22일 갑천면 구방리 망향의 동산에서는 지구촌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더불어 망향의 동산에서 시작되는 횡성호숫길 5구간의 추가 노선을 홍보하는 개통식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횡성군과 원주환경청, K워터 강원본부 및 횡성원주권지사 각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공자 표창 및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이어 호숫길 5구간 추가 노선 입구로 이동해 추가 노선 개통식이 진행됐습니다. 망향의 동산 일대 4.5km 회기 코스인 호숫길 5구간은 지난해 새 단장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 횡성의 대표 걷는 길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짧은 코스에 대한 이용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번에 4.5km의 추가 코스가 조성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개통식에서는 커팅식 및 기념식수, 단풍나무 식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개통한 추가 코스는 자연 그대로의 흙길과 쉼터, 목교 등이 설치돼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용객들은 망향의 동산주차장에서 기존 4.5km의 구간이나 추가 코스를 포함한 9km 코스 중 선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호숫길을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호숫길을 지역 소득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6대 광역시 중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합니다. 울산시는 울산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가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울산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10만 명 참여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법기관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소심 소송을 위해 부산고등법원까지 가느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쓰비시 사택인데요. 부평구에서 미쓰비시 사택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3월 2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 역사박물관과 함께 미쓰비시 사택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군수기업인 미쓰비시가 운영한 사택의 가치를 다각도로 재조명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미쓰비시 사택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부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부평구는 역사 보존과 주거 환경 개선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에서 줄사택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 판단을 위해 나섰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내실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 건축, 활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을 두고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철거 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립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제강제동원의 산물인 미쓰비시 사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업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 생활 여건의 개선 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 줄사택은 1938년 일제가 일본군 군수물자 보급 공장을 세울 때 만든 공장 노동자들의 숙소로 작은 집 87채가 줄지어 있어 줄사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한국지역회의가 보령시 웨스토피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보령시를 비롯한 35개 국내 회원 도시와 민간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보령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보령시를 비롯한 35개 국내 회원 도시와 민간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14일 본회의에서는 보령 머드축제 발자취와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 강연이, 15일에는 머드박물관, 개화예술공원 투어를 통해 관광 보령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는 통합적 교류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단체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올해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 금리 중 2%를 충청북도에서 4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 금리 중 2%를 충청북도에서 4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22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동북 경남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으로 평가되는 신평만세 운동이 하북면에 있는 통도 문화예술의 거리와 신평시장 일원에서 제안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 단체 회원과 시민학생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는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식과 신평시장 행진, 밀지 전달 릴레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밀지는 양산 만세운동 재연이 열린 종합운동장까지 20여 킬로미터를 33구간으로 나눠 각 주자들이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 회원과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는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식과 시극 공연, 신평시장 행진, 밀지 전달 릴레이 등으로 이어졌는데 밀지는 양산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열린 종합운동장까지 20여 킬로미터를 33구간으로 나눠 각 주자들이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양산 신평 만세운동 100주년 학술 발표회에서는 통도사가 항일 독립운동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많은 승려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양산 항일운동의 정점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자치단체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중 법정 민원, 민원실 환경,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 처리 수준 등 전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전용 창구와 화요 야간 행복 민원실 운영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중 법정 민원, 민원실 환경,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 수준 등 전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전용 창구와 화요 야간 행복 민원실 운영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표창으로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 지역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군경이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지역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2019년 전라북도 통합방위태세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민관 군경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 전북을 향한 안전이라는 주제로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점검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주체 불분명한 테러와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위 위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부품에서 차량까지 주행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전북 군산의 털을 잡고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로부터 총 비용 530억 원을 지원받아 3년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2018년 12월 완공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가동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시험 노면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 및 특장차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전북의 수건사업인 상용차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에서 19일 시민 자율조직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의지 고취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지역사회 시민자율조직인 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산불감시단, 의용소방대와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비 합동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문화 확산 결의문 선설을 시작으로 재해 재난 예방 교육 및 상황별 대처 방법, 복구 교육을 비롯한 이론 교육, 심폐소생술 시연, 구호물자 배분 등을 실행하는 실습 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시민자율 조직과 함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군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 동로타리 클럽이 21일 수자원 보호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소원 로타렉스 클럽 및 전주 생명과학고 인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페인은 전주 삼천천변 주변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동로타리 클럽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및 물 부족 국가에서 생명이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나부터 시작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환경정화 캠페인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달은 로타리에서는 그 유생 및 수자원 보호의 달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저희 클럽 위원들뿐만 아니라 노타렉트 이런 학생들까지 전부 모여서 자연보호 활동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흘리는 조그마한 땀방울,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선물이 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학생 A군은 환경오염이 문제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직접 나와 뛰어보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에 느끼는 부분이 많이 달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네, 4월의 첫 주입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제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